네, 반갑습니다. 초등 사이다입니다. 힘찬 하루 시작되시고요. 오늘은 산만한 아이들. 어디 가나 금방 눈에 띄죠. 산만한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식에 가면 이제 입학식 날부터 산만한 아이들은 눈에 띄죠. 보통 이제 학교 강당에서 입학식을 해요. 그리고 강당 가운데 마련된 이제 의자에 아이들이 약간 긴장된 모습으로 이렇게 쭉 앉아 있습니다. 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주변에서 이제 미소 짓고 이제 서 계시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미소 짓거나 흐뭇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불안한 눈으로 서 계신 학부모님들이 계셔요. 이게 이런 거죠. 이게 입학식 와중에 막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처음 본 친구인데 옆에서 툭툭 치고 몸을 막 이리저리 막 흔들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 학생의 어머님들은 이제 불안하신 거죠. 생각해 보세요. 강당에는요,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이 다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입학하는 학년 전체의 학부모님들도 다 계세요. 그 와중에 우리 아이가 입학식 중에 뛰어다니고 있으면, 그리고 계속 몸을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으면, 우리 아이에 대한 이제 안 좋은 인식이 생길까봐 노심초사 하시죠. 실제로요, 또, 그런 비슷한 일도 있습니다. 뭐냐면, 입학식을 하고 며칠이 지나면, 그 산만했던 아이에 대한 소문이 이제 학부모님들 사이에 막 돌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때 그 뛰어다녔던 아이 누구 있잖아, 걔가 무슨 유치원 다녔는데 그 유치원에서도 아주 유명했대 라고 하면서 그런 이제 좋지 않은 또 안타까운 소문이 돌기도 하죠. 자,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건데, 자,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는요, 매월 3월이면 전교 학생들의 심리 검사를 합니다. 이제 학년의 특성에 맞게 이제 다양한 검사를 하는데요. 이렇게 검사를 하다 보면 이제 몇 년째 데이터가 쌓입니다. 이제 그 데이터들을 검토하다가 좀 특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산만한 아이들을 좋게 표현해서 매우 활동적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매사에 자신감이 넘친다고 이야기해요. 또 실제 그렇게 보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검사 결과는 다르게 말하고 있었어요. 뭐냐면, 산만한 아이들의 자신감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6학년 즈음이 되면 자신감이, 그러니까 T점수로 한 30점 정도 나왔어요. T점수는 만점이 80점 기준이고요. 이제 40에서 60 사이를 일반적인 수준에서 안정감이 있는 척도로 삼는데요. 30이면 상당히 낮은 겁니다. 자, 산만한 아이들이 매우 활동적이고 자신감 있게 보이는데 왜 오히려 학년이 올라갈수록 실질적인 심리 검사에서는 자신감이 현저하게 낮은 걸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정에서건 학교에서건 뭐 학원에서건 심지어 야외 현장 체험을 가서도 산만한 아이들이 꾸준하게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름이 불리기 때문이에요. 영수야, 철수야. 네. 단지 이름만 불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알아듣죠. 좀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철수야, 좀 뛰지 마. 영수야, 좀 가만히 있어. 몇 번을 같은 얘기를 했어.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어느 때는 거의 뭐 포기했다는 식으로 듣기도 하죠. 또 너냐?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좋지 않은 판단을 매일 듣고 성장하는데 오히려 자신감이 낮아지지 않으면 신기한 일이겠죠. 그런데 엄마나 선생님들은 잘 느끼지 못해요. 사실 저도 검사 결과들을 검토하고 나서 아차 했습니다. 뭐냐면 이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이 아이가 자신감이 넘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였죠. 보통 자신감은요, 불안도와 반대 수치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낮으면
불안도는 높아지고, 그러니까 불안이 높아지면 이제 자존감은 낮아지고, 또 자존감이 낮아지면 또 우울도는 높아지고, 뭐 다른 검사들은 사실 해보지 않아도 줄줄이 이제 검사 결과가 예상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산만한 아이들은 왜 산만해진 걸까요? 산만한 아이들을 보면 보통 자녀 교육을 이야기하죠. 집에서 애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저렇게 정신이 없고 산만하고, 이런 뉘앙스를 받으면 부모 입장에서도 이제 주눅이 들거나 이제 죄책감이 드시죠. 내가 좀 더 잘 케어했어야 했는데, 직장 다니느라고, 어린 시절 안정애착이 무척 중요하다는데 내가 그런 걸 잘 못하고 지나갔나? 예. 그런데요. 최근 뇌과학자 또는 인지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산만함의 주요 원인은 뇌 기능 또는 선천적 유전 요인에 더 큰 무게감을 두고 있어요. 즉, 그 아이들의 주변 상황에 대한 민감도가 유달리 더 높은 걸 말하죠. 쉽게 얘기해서 엄마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선천적으로 그랬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한편으로는 부모님들께 위로가 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 선천적인 요인이 강하면 이게 산만한 거는 고칠 수 없는 건가? 원래 그렇다는 얘기는요, 산만함 자체가 잠재적인 능력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내재된 하나의 능력입니다. 그 아이의 산만함을 지나치게 통제하려 하거나 아예 없애는 방식으로 가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초등 고학년 즈음이 되었을 때는 아이의 자신감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매우 달리 낮아지게 돼요. 산만함을 하나의 잠재된 능력으로 보고, 그 능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자녀 교육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교육 환경이 필요하냐, 이런 거죠. 공부방을 만들어주고 책상에 앉은 채 혼자 문제집을 풀라고 하면 이 아이들은 무척 답답해 할 겁니다. 결국 답답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방에서 스마트폰 게임을 열중하게 될 거예요. 거실에서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이가 산만한 아이일수록. 아이가 거실에서 생활하면 이제 물건들이 막 흩어져 있고 정신이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겐 그게 딱 좋은 환경이에요. 뭔가 자극이 되고 계속 끊임없이 재미있을 것 같은 것들이 널려 있죠.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아이들이 주로 이제 가라지에서 놀죠. 이제 차고에서 놀죠. 그러다가 뭔가를 만들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고 결국 그렇게 자라서 이제 청소년이나 대학생이 될 즈음에 비슷한 아이들끼리 모여서 이제 차고에서 창업을 하죠. 근데 이제 그건 뭐 미국 얘기겠죠. 집에 마당이나 창고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주거 환경이 그렇지 않잖아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산만해도 되는 시간과 장소를 일정하게 제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캠핑장을 간다거나 마음껏 뛰어도 되는 축구교실, 농구교실 등을 신청한다거나 하면서 에너지를 풀고 칭찬도 듣고, 그러면서 그 에너지를 조절하는 과정을 배워야 돼요. 우리 아이의 산만함이 선천적이다. 저는 그것보다 좀 더 높게 평가하는 표현을 쓰겠어요. 우리 아이의 산만함이 천부적이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일정하게 제공해 주시는 것을 고려해 주시면 그나마 그 아이들이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산만함을 쏟아내는 어떤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이제 그런 과정을 자주 하다 보면 오히려 좀 차분해졌으면 좋겠는데 더 산만해지는 거 아닌가요? 네. 이 아이들은요, 새로움에 열광하는 아이들이에요. 새로움이라는 건 즉 처음 보는 것들, 처음 해보는 것들, 규칙적이지 않은 것들입니다. 변화하는 것들이에요. 그러한 것들에 몰입을 해요. 늘 다니던 길 말고 다른 길로 걸어가 보고, 지하철 이용도 다른 노선으로 한번 갈아타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고, 새로운 시도들을 해보면서 그 안에서 움직이는 규칙을 찾게 돼요. 그 빠르게 변화하는 규칙성의 흐름을 그 아이들은 잘 읽어내고 대처하는 속도도 무척 빨라요. 그 강점을 키워주는 것이 조절감을 오히려 갖게 해줄 수 있어요. 그 아이들은 차분하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요, 산만한 강도를 상황에 따라 조절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아요.
한 가지 좀 유의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뭐냐면 산만한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동영상 시청하는 시간을 가급적 좀 줄여 주셔야 돼요. 이 아이들은 시각적으로 빠르게 변하는 동영상에 몰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더구나 답답한 집에서 할 일이 없을 때 동영상에 무한 노출되는 상황에 놓이면 거의 제한 없이 빠져듭니다. 게임에 빠져들 확률은 훨씬 더 높고요. 만약 동영상을 시청한다면 영상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는데 활용하고 이제 대부분 시간을 직접 만들어 보거나 활동하는 시간으로 채울 수 있게 하는 게 이 아이들에게 더 적합합니다. 학급에서 보면요, 평균 약 한 5에서 10% 정도 아이들이 산만해요. 그 산만한 아이들 중에 95% 이상이 선천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엄마가 잘못해서가 아니고요. 우리 아이가 너무 산만하다고 자책하시진 않아도 됩니다. 어쩌면요, 미래 사회에서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아이고, 영수 엄마, 영수는 산만함이 그렇게 높다면서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키울 수 있어요? 비결이 뭔가요? 네. 산만함이 이제 천부적 재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대가 점점 빠르게 다가오고 있어요. 더 이상 골칫거리 아이들로 보시지 말고요. 주변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현재에 머물기를 거부하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아이들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우리 환경이 그 아이들을 따라가 주지 못할 뿐이고요. 그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고 자기 조절력을 갖추고 내면의 에너지를 한번 마음껏 펼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네, 초등사이다는 초등학부모님들과 함께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